저는 보시다시피 강원도 평창에서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산에서 5대째 산양삼 농사 짓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조성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양삼, 곰치, 산마늘, 벌나무 이렇게 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역은 삼이 많이 나는 지역이니 일반인의 출입을 금한다 할 정도로 이 지역이 옛날부터 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이 잘 되는 땅은 그 부엽토층이 두터운 땅인데 그런 게 이제 평창은 많이 발달돼 있어서 여기서는 산양삼이 잘 되고요. 산양삼은 좀 만병통치약인데 가장 좋은 부분은 어쨌든 면역력 이런 부분에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간에도 좋다 그러고 그 암 예방 이런 데도 좋고요. 그래서 뭐 계속 꾸준히 드시면 건강 증진하고 면역력 개선하는 데는 최고의 어떤 약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씨는 산양삼이든 산삼이든 인삼이든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인삼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지금의 밭에서 나는 인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산삼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나라에서 이쪽에는 삼이 많이 나니까 공납 요청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세금으로 내고 이래야 되는데 양이 모자르니까 처음에 저희처럼 산양삼처럼 기르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기르고 그걸로도 안 되니 밭에서 차각막 씌우고 지금의 인삼 형태로 이제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밭에서 차각막 씌우고 키우면 인삼, 저희가 이렇게 산에다가 씨를 뿌리고 산삼처럼 키우면 산양삼, 그다음에 저희가 씨 뿌리지 않고 자연에서 나서 그냥 동물이 씨를 옮기거나 이렇게 해서 난 거면 산삼,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씨는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평창에 이제 산양삼 특구 영농조합이 있는 네네.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설립에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합이 설립된 이제 배경이랑 조합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농민이 조합에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평창 산양삼 특구 영농조합법인이라고 2014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7년도에 그 산양삼은 최초로 그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지리적 표시제라는 거는 그 지역의 역사성, 그다음에 생산량, 그다음에 유명성 이런 걸 모두 따져서 어느 하나가의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임산물이나 농산물에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그걸 받았고, 저희가 최초에 18명으로 발기인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 120분 정도가 있는 큰 단체로 성장을 했는데 원체 평창의 산양삼은 유명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떤 이런 땅을 분유림을 받아서 그걸 일부 분양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배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재배를 하시다 보면은 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혜택이나 이런 거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런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사업체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런 단체가 모여 있는 평창의 산양삼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마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농산물은 당연한 거고 농협이나 이런데 경매 이렇게 보내면 그쪽에서 경매장에 도매시장에 보내서 일부 수수료를 떼고 그 농민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직접 도매상을 통해서 어떤 유통을 하거나 우리가 경매를 전국으로 해서 보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산양삼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농가가 똑같이 내가 다 알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판매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행사를 가서 판매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양삼 유통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직접 어떤 행사라든지 백화점, 마트 이런 데 행사를 가거나 그다음에 나라에서 하는 어떤 그런 박람회 이런 데 가서 판매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공품, 저희는 산양삼 전통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지금 우리두라는 업체에서는 두유라든지 건조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점점 그런 부분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삼으로 판매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온라인 상에서는 중국삼이라든지
가짜 산양삼 이런 게 너무 많이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축제라든지 산양삼 축제를 작년에 처음 열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합에서 어떤 뭐 큰 거래처를 도매처를 해서 조합원들 걸 수집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은 미약하지만 도움을 주시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다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외국 박람회 해외 뭐 베트남의 이제 식품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홍보를 이제 평창군의 지원하에 산양삼 특별농조합 법인에 그리고 다른 가공품하는 산양삼 관련된 가공품하는 업체들에서 저희가 행사도 좀 나가 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행사 같은 거 나가면 요즘 외국인 분들이 워낙 많이 오셔서 동남아 특히 동남아 분들이 산양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한국 분들보다도 오히려 그 외국인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수출을 산양삼 술이랑 산양삼을 베트남에 조금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했었고 그쪽에 이제 라오쩌우라고 그 베트남 북부 지방에서 1000고지 이상 되는 지역이 꽤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생하는 삶들이 발견이 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재배를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런 학술 세미나 같은 거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이 돼서 줌으로 이제 뭐 사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계속 와서 교류를 하자고 지금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은 그 가을에 캐면 겨울 동안 이제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보내서 그쪽에서 싹을 틔워서 생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좀 많이 교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산양삼 술담그기 체험.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산을 둘러보고 한 뿌리를 캐서 술을 담가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화분, 산양삼 화분을 만들어 가거나 이런 체험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요즘은 체험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그 선진지 견학 이런 걸로 해서 요즘 뭐 귀산촌이다 해서 산림농업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어떻게 가꾸는지 이런 거를 보시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셰프 분들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그 빵 만드시는 분이랑 이런 분들이랑 연계해서 좀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밀식당이라 해서 한국의 그 토종 밀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하기 위한 그 파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산나물이라든지 곰치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빵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여기 숲속에서 직접 지금 했던 떡도 있고 이제 엊그제 저희가 이제 강원 5계절이라고 지금 보시면 한여름에도 저희가 뭔가 봄의 기온을 느끼거나 그 가을에 초겨울을 느끼거나 그래서 강원도에는 계절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강원 5계절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요새 뭐 귀촌에 대한 관심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예비 농민분들 뭐 산양삼 농사에 대한 약간 조언이라든지 하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좀 자유롭게 좀. 예, 산양삼이 재배가 또 저희가 7년 동안 최소 6년 7년 동안 재배를 해야 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그동안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게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 심으면서 6년 7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당장 내가 산양삼 농사를 한번 져보겠어 하더라도 공부를 1년 이상 2년 이상 실제로 농가도 다녀보고 하면서 조언을 좀 많이 얻고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를 받으셔야 돼요. 산양삼을 심을 수 있는 게 제일 1번 순위고 산양삼을 심을 수 없는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산마늘이라든지 곰치라든지 다른 더덕이라든지 작물들을 또 심어서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너무나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관심을 갖고
산양삼이 굳이 아니더라도 산림농업이라는 부분에서 귀산촌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셔가지고 하시면 어쨌든 전 밭보다는 산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했을 때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평창하면은 산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새롭게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평창은 너무 좋다. 접근성, KTX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 서울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 산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이런 부분으로 하시면 충분히 재밌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